해서든지 개업날 본인이 그날 그곳을 온몸으로 버텨냈다. 예. 뭘 버텨냈다라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예. 그냥 이런 감성 있잖아요. 예. 피해자스러운 감성을 본인들이 팔고 싶어서 쥐어짜낸 와닿지도 않은 문구를 저렇게 전시를 해놨고. 네, 제가 이거 오늘 맞아. 나 이거 까먹었네. 오늘 지금 타이밍 해야 될 것 같아요. 교보문고를 어제 다녀왔습니다. 백지원 대변인이 다녀왔는데요. 황당하다고 해야 할까요? 뭐 자기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계엄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싶으니까 나오는 그런 건데 아니 거기에 명단이 쫙 나왔더라고요. 저렇게 저런 게 교보문고에서 직접 찍으신 거예요, 저거? 네, 제가 지금 이제 저에게 제 팬들 중에 10대 친구들이 많아요. 초중고 학생들 몇 명에게 선정을 해서 책을 선물하려고 어제 책을 좀 구입하려고 교보문고를 갔었습니다. 근데 갔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시면 그날 그곳을 온몸으로 버텨낸 우리 모두에게. 근데 저는 이 말 자체가 쥐어짜낸 감성 같아요. 억지 감성.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해서든지 개업날 본인이 그날 그곳을 온몸으로 버텨냈다. 그러니까 뭘 버텨냈다라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이런 감성 있잖아요. 피해자스러운 감성을 본인들이 팔고 싶어서 쥐어짜낸 와닿지도 않는 문구를 저렇게 전시를 해놨고 거기에 이름 올라가 있는 거 이름 올라가 있죠. 반국가 세력 명단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설마요. 그건 아니겠죠.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원식, 안귀령, 한동훈, 조국, 박은정, 안규백, 김민석, 고민정, 김상욱, 김예지. 참 주옥 같은 명단이에요. 김상욱, 김예지요? 네, 여기 한동훈, 김예지, 김상욱도 같이 본인들이 동참을 한 책이기 때문에 올라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김상욱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동훈 체제 때 울산에서 특혜 공천 받은 다음에 과거에 문재인 지지 경력이 있는 사람인데도 한동훈 체제에서 울산에서 특혜 공천 받고 우리 당에서 의원이 된 다음에 탄핵 정국에서 여론 선동을 한 이후에 즉시 이재명 민주당으로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여론 선동할 때 탄핵 선동할 때 국회 앞에 서 있었는데요. 머리 이상하게 깎아가지고 그거 딱히 삭발도 아니었고 이상하게 깎아서 그 앞에 서 있었는데 한동훈이 가서 목도리 매주고 뭐 그런 쇼도 했었습니다. 여기 근데 한동훈도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네요. 조국이랑 나란히 들어가 있는데 잘 어울립니다. 사실 조국보다 좀 모자라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는 있지만 친문 명단으로도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안규백 지금 방위 출신 국방장관, 방위 출신 국방장관입니다. 그 이 국방장관 때문에 지금 우리 군사분계선이 남하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는 국방장관, 방위 출신 국방장관 안규백 그리고 김민석 방금 이제 자아도취 되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국보법 위반 전과자 출신 김민석 국무총리의 이름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잠깐 대통령의 꿈을 꿨던 편파적인 국회의장 우원식의 이름 그리고 여기 박은정 조국당 국회의원인데요. 이 사람이야말로 정치검찰입니다. 네, 정치검찰로 많이들 아실 텐데요. 이 사람이 이 옆에다가 이 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웅 검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윤석열 검사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본인들이 검찰청 해체해버리고 검찰 조직 자체를 무력화시켜놓고 뭐 검사 어쩌고 얘기하는 게 참 그 검사 출신으로서 부끄럽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라는 직위 붙이기 싫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싸움 하듯이 검사라고 표현한 것도 참 우습다 말씀드리겠고요. 김예지 의원 보십시오.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왜 한지아의 이름이 빠졌는가 의아할 지경인데요. 한지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검에게 찬동했었던 사람이죠.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할 때 특검의 편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측근 하나갑의 조카로 역시 한동훈 체제에서 특혜 공천 받았습니다. 그때 한지아는 또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이중당정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 국민의힘 국민추천제에도 공모를 했고 그리고 국민의힘 위성정당 비례정당에도 공모를 했다라고 그때 당시 또 논란이 특혜 논란이 또 있었어요. 그랬구나. 그런 사람들이 줄줄이 탄핵 찬성을 했었고 김예지 의원은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어지러운 시국에도 정말 의아하게 장기 관련해서 이상한 법안 발의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또 논란이 됐죠. 그리고 본인이 잘못된 행동이나 발언을 하고 나면 항상 장애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피해자인 척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장애를 가진 국민들이 모두가 김예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도 않고요. 김예지 의원은 장애가 있지만 본인의 삶을 본다면 특권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 약자를 파는 약탈자 세력들 그리고 반국가 세력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날을 온몸으로 버텨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뭐 온몸으로 버텨냈다라고까지 표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때 문이 열려 있었는데 이재명과 우원식은 왜 굳이 담을 넘어가는 퍼포먼스를 했는지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증언들이 나오고 있죠. 문은 열려 있었고요. 안기령 관련해서도 증언이 군사 증언이 나왔죠. 군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기령 그때 어떻게 했냐면 본인이 총을 뺏으려고 하면서 놓으라고 말하면서 본인이 뺏으려고 했잖아요. 놓아야 할 사람 본인인데 본인이 총을 잡아당기면서 놓으라고 했어요. 군인이 해야 할 말이에요. 놓으라고. 근데 그런 행동을 하면서 또 탄핵 선동했던 사람 고민정은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문재인의 입이었죠. 틈만
끝나면 문재인 대통령이 경로했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 국민에게 으름장을 놓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상한 이야기했고 중국인들이 국민 대상으로 오히려 한국인 혐오 범죄를 중국인들이 저지르고 있는데 예. 중국인들한테 인종차별하지 말라고 아나운서 출신인데도 인종의 의미도 모르고 그런 단어를 쓰고 선동했던 인물들. 단어가 잘못 사용됐었죠. 네,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만 명단이 딱 올라가 있고 그날 그곳에 있었대요.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뭐 국회에 있었다라는 건가 싶은데 예.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버텨낸 우리 모두에게 네. 이런 쥐어짜낸 피해자 코스프레 감성은 지금 시대랑 맞지 않아요. 딱 매불쇼 세계관 안에서 김어준 방송 세계관 안에서 적용되는 친문 세계관 안에서 적용되는 매우 구태의연한 프로파간다였다 해서 이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네요. 조회 숫자가 아직 적대요. 좋아요를 지금 꼭 눌러주시고요. 네. 오늘 썸네일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 박나래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아니라 지금 큰 공을 쐈어요. 지금 아유 지금 난리예요 난리. 박나래가 주사 이모 문제 때문은 아니고요. 다른 문제 때문에 공갈미수 혐의로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 고소한 건이 있거든요. 네. 그걸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비공개 조사를 받았대요. 이 사태가 불거진 후에 처음으로 이뤄진 경찰 조사였는데 19일 저녁에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주사이모 사건하고는 다른 사건이에요. 박나래가 고소한 사건. 요거 그래서 고소인 조사다 보니까 비공개 진행이 가능했었는데 6시간 동안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이면택 전 의협회장이 박나래하고 주사이모를 고발한 사건은 아직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그거는 강남경찰서가 담당을 합니다. 이 박나래가 매니저들을 고소한 거는 용산경찰서에서 했고 그건 조사를 받았고 박나래가 강남경찰서에서 담당하는 박나래와 주사이모를 고발한 거 그거는 아직까지 강남경찰서에서 진행되지 않았고 아직 출석 요청이 없었다고 해요. 고소건에 대해서야 뭐 자기가 고소했으니까 뭐 이거는 뭐 박나래가 할 말은 뭐 많겠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사실 박나래가 주사이모하고 무슨 관계였느냐, 혹시 불법 처방을 받았느냐, 주사이모는 진짜 의료법상 의료인이 맞느냐, 요 부분이잖아요. 네. 강남경찰서에서 진행될 사건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저는 일단 이 연예인들이 예. 솔직히 무슨 짓을 하고 사는지 별로 안 궁금하거든요. 예. 근데 본인들이 마치 우리 사회의 귀족인 것처럼 군림해 왔고 예. 특혜와 특권을 과시해 왔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부도덕에 대해서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게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이런 사람들 저는 세무조사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뭐 저는 과거에 이재명의 욕설을 비판했다라는 이유로 예. 논평 한 문장 두 단어 때문에 5시간 반 조사받았어요. 예. 근데 박나래는 뭐 본인이 고소인으로서 고소인 진술을 한 거지만 예. 6시간밖에 안 했네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이고 별로 길게는 안 보여요. 예. 복잡하고 오래된 사안인 것 같은데 또 그리고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예. 지금은 무슨 불법 왕진 문제다. 이 사람의 뭐 의사 면허가 있느냐 예. 없느냐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예. 저는 수사를 거기에 목적을 두면 안 되고 그럼요. 그것도 당연한 사안이지만 약물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봐야 됩니다. 프로포폴이라거나 나비약이 지금 네.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펜타닐? 아니 펜타닐이 아니었다. 네. 뭐더라? 나비약이 지금 나오는데 그 네. 성분이 뭐냐면 펜터민. 나비약이 지금 이게 향정신성 네. 의약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향정이에요, 이거. 네, 이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유통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예. 떳떳하면은 굳이 이렇게 의사 면허 확실하지 않은 사람에게 집에 와서 약을 달라라는 얘기를 안 예. 했을 거라고 봐요. 문제는 박나래로 인해서 입 짧은 햇님이라는 먹방하는 유튜버 있거든요. 그 친구도 지금 이제 방송 지금 접은 상황인데 전현무 씨가 지금 뭐 맹활약 중이잖아요. 전현무가 뭐 엄청나게 활약 중인데 이거 수사받는답니다. 전현무가 링거를 혹시라도 불법 처방받은 거 아닌가라는 거가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돼서 이게 수사가 배당이 됐다고 합니다. 수사팀을 배정하고 수사에 나섰다고 지금 보도가 방금 전에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의사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진료를 받은 거면은 진료 기록이 남아야 됩니다. 그게 당연히요. 진료 기록부에 주소,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주사, 투약, 처치, 치료 내용, 진료 일시 다 이게 다 기재가 돼야 되는 구조래요. 그걸 기재를 안 했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이 합법적인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네, 그렇다면 저는 이걸 마약 또는 약물 유통 범죄로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예인들 마약 문제 같은 것도 한번 우리가 봐야 예. 되는 거고요. 이렇게 불법적으로 면허가 없는 사람을 통해서 집에서 약물을 유통을 했다라면 그 예. 약물이 정상 약물인 것인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소위 마약 브로커라거나 프로포폴이나 말씀하셨던 펜타민 같은 예. 그런
향정신성 약물에 대한 브로커인 역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브로커 역할을 했을 수도 있기 물론 때문에. 수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네. 지금은 뭐 추론입니다만은. 네, 그래서 마약과 약물 범죄 가능성에도 그 범죄의 가능성에도 초점을 좀 두고 예. 앞으로 수사를 좀 확대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예. 박나래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닙니다. 예, 이거는 예. 본인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은폐할 수 있는 예. 여러 가지 특권을 가지고 본인들의 삶을 은폐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예. 그리고 마약을 유통한다거나 불법 약물을 유통을 해왔다면 그리고 유통뿐만이 아니라 그걸 직접 본인들이 섭취하고 투약을 해왔다면 예. 그건 범죄죠. 예,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범죄자는 처벌을 받아야죠. 당연히요. 네, 연예인이라고 해서 특권을 줄 수는 없는 거고요. 아하. 그리고 이 약물 비용은 또 어떻게 지급을 했는지, 예. 그 비용이 출처가 어디인지 그런 것도 현금으로 만약에 줬으면 그 기록은 어떻게 추적을 할 것인지 예. 그런 다방면의 조사가 그러네요. 앞으로 오랫동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백 대변인이 지적해준 진료기록부 네. 보존기간 10년으로 정해져 있답니다. 네. 10년이기 때문에 적법한 의료행위였다라면은 10년이기 때문에 이 진료기록부가 반드시 있을 거고 전현무 씨도 그렇다면은 정상적인 그런 혹시 처치였다면은 그 진료기록부에 정확히 그게 기재가 돼 있을 거예요. 의료인을 통해서 자기는 처치 처방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조사를 하면 금방 나올 문제이기 때문에 전현무 씨가 일단 강남경찰서에 사건이 배정됐다라는 소식이 나와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아까 펜타닐을 얘기해서 그런데 펜타닐 아니고요. 펜타민입니다. 펜타민. 펜터민이 뭐냐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게 나비약이라고 일명 나오는데 뭐냐면 바로 그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마약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요. 이거요.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답니다. 그런데 용량이 많은 거가 나비처럼 생긴 게 있대요. 그래서 나비약이라고 불리는데 이 박나래의 매니저들 주장으로는 박나래가 펜터민을 하도 먹어서 내성이 생겼다라는 주장도 있었고 그리고 입 짧은 햇님이 자기 약 먹고 살 뺐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이 나비약 펜터민이 아닌가라고 지금 추론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 소지, 유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가급적 의료진들한테도 28일 이상 처방하지 못하도록 지금 지침 같은 규정이 내려가 있을 정도로 위험한 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최진실 씨 딸 최준희 씨가 딱 보란 듯이 똑똑하게 살 빼기 별 이상한 보조제 말고 똑똑하게 살 빼기 이렇게 딱 글을 올리고 살 뺀 모습을 딱 내보내준 상황인데요. 원래 이거 주사이모가 완전 불법은 아니라 그래요. 저도 이번에 봤는데 주사이모 이 사람 말고요. 이 박나래 주사이모 말고 통칭 그냥 주사이모라고 하는 사람 집으로 왕진 와주는 게 완전 불법은 아니라 그래요. 어떤 경우는 허용을 하고 있느냐. 응급환자 진료 그리고 환자, 보호자 요청에 따른 방문 진료 등 예외 사유가 있대요. 그래서 재택의료 그리고 방문 진료 시범 사업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분들은 응급 환자 아닌데. 그렇죠. 이게 법적으로 뭐 연예인이라는 특수한 본인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특권처럼 이런 불법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과정에서 마약류나 또는 마약에 준하는 향정신성 약물을 본인들이 복용을 하든 투약을 해왔다라면 범죄죠. 범죄는 그렇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범죄 처벌에 있어서 본인들의 직업은 예외 조항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최준희 씨 이야기 잠깐 해보면 최준희 씨가 좌파 없는 나라에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나이도 지금 딱 저희 세대죠. 20대죠. 네, 그래서 생각이 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니 근데 최준희 씨가 저격을 하고 있는 박나래와 입 짧은 햇님에 대한 논란도 사실 이거 말고도 사실 있는 걸 뭐 있대요. SNS에는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제가 확인한 건 아니니까 일부 네티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최준희 씨의 그 과거 발언하고 조명돼서 최준희 씨가 딱 이때 맞춰가지고 딱 이 글을 올린 거예요. 네, 그리고 연예계도 좌파 기득권들이 너무 많아요. 뭐 그 좌파 기득권들이 사실상 방송 다 점령하고 있고 본인들이 출연 다 하고 있고 인기 없어도 그냥 그러니까 제가 그때 박나래 씨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개인 팬덤이 없는 사람인데 왜 자꾸 방송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인지는 하고 있는 인지도만 높은 사람 인기는 없고 인지도만 높은 좌익 기득권들이 방송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젊은 연예인들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과 같은 정치 성향을 드러내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거나 또 뭐 캐스팅에 제한이 온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본 게 있으니까 보고 겪은 게 있으니까 좌파 없는 나라에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